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죠? 내가 가장 잘 나갈 때는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 같았는데 막상 내가 예기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거나 Hey, don't 바닥으로 worry, we'll 추락했을 figure it 때 out. 묘하게 Yeah, we're 활기가 all 도는 through 사람 this. 말이에요. 목소리는 분명 걱정스러운 톤인데 눈동자는 평소보다 생생하게 빛나고 당신의 비참한 이야기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귀를 쫑긋 세우는 그 위질감 말입니다. 다정한 성품을 가진 당신일수록 이런 기이한 상황에서 내가 민감한 걸까 하며 자신의 직관을 의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불편한 직관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그리고 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당신의 불행 앞에서 비밀스러운 축제를 벌이는지 그 잔혹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데 작은 빛이 되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 현상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우리 뇌가 타인의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대방이 인격적으로 미성숙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종이 생존을 위해 설계된 신경화학적 반응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어에는 타인의 불행에서 느끼는 기쁨을 뜻하는 샤덴프로이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믿었던 지인이 나의 위기 앞에서 내비치는 그 생동감의 정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자신의 평온을 지키는 견고한 마음의 방패를 갖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이런 깊이 있는 심리학적 통찰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성공을 목격할 때 우리 뇌의 전대상피질이라는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놀랍게도 이곳은 우리가 뜨거운 물에 데이거나 날카로운 것에 베었을 때와 같은 신체적 통증을 처리하는 영역입니다. 즉, 가까운 사람의 눈부신 성취는 뇌의 입장에서는 바늘에 찔린 것 같은 실질적인 고통으로 전달됩니다. 당신이 승승장구할 때 주변 사람들이 느꼈을 질투는 정서적 타격을 넘어선 생물학적 고통이었던 셈이죠. 그러던 중 당신이 난관에 부딪히면 그들의 뇌에서는 기이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고통을 담당하던 전대상피질의 활동이 잦아들고 대신 복측 선조체라는 영역이 강렬하게 불을 밝힙니다. 이곳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쾌락을 느끼게 하는 뇌의 보상센터입니다. 당신의 불행이 그들에게는 도파민의 분출을 만들어내는 달콤한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너지는 과정을 상세히 묻는 행위는 그들에게 일종의 확인 절차이며 뇌는 즐거움이라는 보상을 통해 그 상태를 유지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높아질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가장 손쉬운 자아 보호 방식입니다. 자신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타인의 추락을 구경하는 일에는 아무런 노력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낮아지는 과정을 목격하며 자신의 평범함을 특별함으로 오해하려 합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이 깊을수록 그들이 느끼는 정서적 해방감의 크기도 커지는 법이죠. 그렇다면 이 지독한 비교의 굴레는 왜 유독 가까운 관계에서 더 날카롭게 작동하는 걸까요? 이 비교의 굴레는 왜 유독 가까운 관계에서 더 지독하고 세밀하게 작동하는 걸까요? 심리학자 런 페스팅거는 이를 사회적 비교 이론으로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위치를 가늠할 때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주변 사람과의 상대적인 거리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명절날 일가 친척이 모였을 때 겉으로는 안부를 묻지만 머릿속으로는 각자의 자녀 교육이나 경제적 형편을 쉴 새 없이 비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성공은 진심 어린 축하보다는 묘한 박탈감을 남기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상대의 실패를 기다리는 원초적인 안도감입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라함 테서의 자기평가 유지 모델은 이 현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자신과 심리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에서 성공할 때 가장 큰 위협을 느낍니다. 당신이 성실하게 쌓아 올린 모든 성취는 그들에게 넘지 못할 벽처럼 느껴졌을 것이고, 그들에게 당신은 선망의 대상인 동시에 자신의 부족함을 매 순간 일깨우는 아픈 가시였습니다. 그러던 당신이 불행을 겪게 되자 그들은 비로소 억눌렸던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높아질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가장 손쉬운 자아 보호 방식입니다. 자신의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타인의 추락을 구경하는 일에는 아무런 노력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교의 데이터는 관계가 가까울수록 더욱 풍부해집니다. 나와 접점이 전혀 없는 먼 나라 부자의 파산보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친구의 실직이 훨씬 더 큰 감정적 파동을 일으키는 법이죠. 당신은 그들에게 가장 가까운 비교 대상이었고 그만큼 그들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당신이 다정한 태도로 그들을 대할수록 그들은 자신의 내면의 또아리를 튼 시기심을 부끄러워하며 더 깊숙이 숨겨왔을 겁니다.
그 억눌린 감정이 당신의 위기라는 틈을 타 기형적인 기쁨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당신이 포착한 그들의 위질감은 사실 억제되지 못한 본능과 가면을 쓰려는 이성이 충돌하면서 생긴 균열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숨기려 해도 미세한 얼굴 근육의 경련이나 부자연스러운 시선 처리로 나타나곤 하죠. 그들이 당신을 은근히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당신이 그들에게 너무나 강력한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불행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휴식처가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독한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 앞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내야 할까요? 이어지는 마지막 이야기에서 당신의 정서적 영토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소통의 기술과 마음가짐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진실을 마주했다면 이제는 나를 지키기 위한 전략을 수정해야 할 때입니다. 타인의 시선과 그들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도파민의 분출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불행을 자신의 안도를 채우는 도구로 삼으려 한다면 그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을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취약점이나 해결되지 않은 고민을 모든 이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개인적인 시련은 충분히 극복된 뒤에 결과만 공유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심리적 영토를 보호하세요. 이것이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한 정서적 거리두기입니다. 두 번째는 반응의 강도를 조절하는 중립적 소통법입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으며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우리의 성장을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시련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는 것은 당신의 고통스러운 반응이라는 보상을 얻기 위한 자극입니다. 이때 당신이 상세한 감정 묘사나 극적인 상황 설명을 늘어놓는 행위는 상대방의 뇌에 더 큰 즐거운 먹잇감을 제공할 뿐입니다. 그저 담담하게 상황을 갈무리하며 건조한 사실만을 전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잘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와 같은 담백한 대답으로 상대방이 당신의 고통에서 어떠한 감정적 이득도 취할 수 없게 만드세요. 마지막으로 타인의 좁은 시선에서 벗어나 당신의 삶을 더 넓은 궤적에서 바라보는 인지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확장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특정한 한 사람의 눈빛 하나가 당신의 존재 가치를 흔들게 두지 마세요.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오늘의 나에게 집중하거나 전혀 다른 분야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기록을 접하며 좁은 비교의 틀을 깨뜨려야 합니다. 시야가 넓어질수록 당신 곁에서 은근한 기쁨을 탐하는 이들의 존재감은 자연스럽게 작아지게 마련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안도감이라는 좁은 우물 안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고통과 인간관계의 어두운 면까지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숭고한 용기, 아모르 파티를 이야기했습니다. 타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어두운 그림자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당신의 내면은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그들의 비겁함은 당신의 가치를 훼손하는 도구가 아닌 그들 스스로의 빈곤한 내면을 비추는 거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감정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존재하는 광대가 아니며 그들의 안도를 책임질 이유도 없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다시 당신의 손으로 가져오세요. 당신이 성실하게 쌓아온 삶의 궤적은 누군가의 안도의 한숨에 의해 결코 훼손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내 불행을 즐기는 소름 돋는 심리와 그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반짝이는 눈빛 뒤에서 위질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나를 지키기 위해 사용했던 여러분만의 지혜로운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관계라는 거친 바다를 건널 커다란 위안을 얻게 됩니다. 이제 타인의 눈동자 속에 비친 당신의 모습을 찾으려 애쓰는 일을 멈추십시오. 그들의 반짝이는 눈빛 너머에 있는 당신만의 진실한 가치에 집중할 시간입니다. 질투와 시기라는 낮은 파도를 넘어 고요하고 깊은 내면의 바다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온전한 존재이며 누구에게도 자신의 불행을 통해 안도감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품격 있는 인간으로서 당신이 내딛는 다음 발걸음이 오직 당신의 의지만으로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 깊은 성찰이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탱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심리학적 인사이트가 여러분의 평온을 지키는 견고한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마음의 성장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예리하고 깊이 있는 통찰을 연구하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일상을 더 단단하게 지켜줄 예리한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일상의 심리학을 소개하는 보살 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